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학교 다닐 때 금융과 관련한 교육 얼마나 받으셨나요? 저는 거의 없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그런가 봅니다. 실제로 초중고 12년간 총 10시간에 불과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1년에 1시간도 안 되는 겁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금융문맹이라고 하면은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말까지도 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금융교육 시간을 더 줄이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 문제 오늘 생생경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싸게 사서 입을 수 있는 이른바 스파 브랜드. 한국에서 사려고 보면은 결코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국 소비자만 봉인가요? 시민단체와 함께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좀 내린 것 같네요. 네, 요즘 주식 참여자들은 좀 재미없는 나날들을 6월 들어와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다가오게 될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부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3거래일도 넘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매도, 네. 예. 팔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그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은 2,500억 가량 가까운 수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좀 어두워지는 흐름 보여줬는데 아침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15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침 시작 이래로 계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마감 종가는 12.71포인트 전일 대비 0.62% 하락하면서 이제는 2,051.32포인트로 2,000대 중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예상했던 수준 내 하단 정도 수준까지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그다지 썩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빠졌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관 산업들인 한국전력도 빠졌고 네이버 등도 3%의 상당히 큰 폭,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많이 빠졌고요. 요즘 특징적인 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군들의 흐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네. 예, 반대로 틈새 시장은 조금씩 열려서 거기서 작은 틈새 시장만 형성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코스닥 또 빠졌다는 점이죠. 네. 틈새 시장에 하나 있던 코스닥도 오늘 아침 시초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4포인트대 상승을 했는데요. 모두 다 반납했고 오히려 하락 반전한 4.28포인트, 0.59% 전일 대비 하락한 718.2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장세가 계속할까요? 일단 최근에 어떤 큰 이슈들이 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시장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번 상승 이후로 숨고르기를 좀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경기가 나빠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면 그 이전에 주가가 그 정도 오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장기간 박스권에 다시 한번 좀 회귀되는 양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이 상대적인 가치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낮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늘은 어땠나요? 네, 그 부분들을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아주 그 틈새를 아주 잘 치고 들어왔죠. 사실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보면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 엄밀하게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온 신생기업과 대등합병을 한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오늘 삼성물산이 무려 10.29% 7,000원이나 상승하면서 네. 75,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과거 SK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버린에 의해서 이런 공격을 당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양새는 상당히 유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엇이 분명히 누가 봐도 투기적인 자세로 시장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나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차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고 네.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합병이 만만치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담감을 네. 더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계속 이슈입니다. 네. 예, 이게 경제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네, 정부가 그렇습니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며칠 전에 이게 지원을 검토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오늘 지원책을 대략이나마 확정을 지었고요. 총액으로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4천억 원 가량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예상이 쉬울 수 있을 텐데요. 메르스 이 감염 또는 이런 의심으로 격리가 되는 그런 가구는 생계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격리된 가구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 원의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메르스가 지금 다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 병원 같은 경우는 또 제대로 가동이 안 될 테니까 네. 병원난이 좀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런 중소병 의원을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병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뭐 유통업체라든지 관련 네. 피해를 입은 업종도 꽤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특정 지역에서 이 메르스 확진이 많아서 그 해당 지역으로 좀 사람들이 안 가고 이런 문제들이 네. 있는데요. 특히 뭐 평택 같은 곳은 이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집중 지역이어서 그 병원 및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이런 세제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럴 가입니다. 네. 구두나 벨트, 핸드백 이런 게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제품들이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처럼 리콜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금 해당 업체 명도 좀 유심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된 물건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생활에서 사용이 많은 물건들의 위해성 검사를 했는데 네. 316개 제품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6개 제품이 좀 위해성이 드러나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발암 물질이 들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가 크로미움이라는 좀 발음도 어려운 이런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요. 네. 기준치가 3.0 마이크로그램인데 이
이 기준치의 1.5배에서 53배까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구두의 내피나 뒤꿈치, 깔창, 또 벨트의 외피, 핸드백 외피 이런 데서 이렇게 검출이 됐으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쓰면서 만지는 부위가 대부분입니다. 유가 크로뮴이라는 게 네. 발암 물질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제품들이 나온 게 보면은 브랜드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 한번 좀 유심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엔텍스 라인, 제미NF, 우성 INC, 텐디, 엘칸토, 망고 코리아, 한남사, 제그푸드와 크레송, 성주 D&D, 대은제화, MJ 이런 업체들에서 만든 구두와 핸드백에서 이런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본 업체들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정확한 품목들이 다 있는데요. 이 제품 안전 정보센터라고 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safetykorea.kr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체명하고 어떤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리스트와 이 사진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네. 혹시 주변에 쓰시는 물건 중에 해당 제품이 있는지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알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이런 물질들을 넣으면 이게 보존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 보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가공하기에도 편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약간 이 사람이 쓰는 거고 피부에 직접 이렇게 닿는 물건이니까 네. 좀 더 세심하게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 매고 안 신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네. 예. 그 람보르기니 이 말씀하시죠. 해당 제품은 그 회사에 요구를 해서 수거 예. 및 그 교환을 요청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연락을 하면 수거를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네, 리콜 명령이라는 게 결함을 보상하라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화제가 됐던 게 몇 달 전에 람보르기니 외제차 사기라고 해야지 되나요? 보험 네. 사기? 예, 그게 있었는데 결국은 보험 사기다라는 게 발각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보험 사기냐 아니냐, 이 운전자는 보험 사기가 아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오늘 경찰이 이 해당 운전자와 공범을 보험 사기로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보험 사기를 벌였던 건가요?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3월 14일 날 일어났던 일이고요. 네. 낮 12시에 이렇게 사거리를 가던 람보르기니 차를 SM7 차량이 뒤에 와서 추돌을 하는 그런 사고였고요. 네. 그때 화제가 됐던 거는 이 수리비가 9,900만 원이다. 보험금이 1억 원이 넘게 지급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알고 봤더니 뒤에서 운전했던 차 운전자와 앞차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사전에 짜고 이렇게 공모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차 주인이 부탁을 한 셈이겠군요. 그렇죠.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들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찰이 이런 제보를 듣고 조사를 하면서 이 피의자들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하고 네. 또 해당 지역의 CCTV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연습도 하고 미리 좀 짜맞추고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돼서 네. 죄를 추궁을 했더니 이제 사실을 자백을 한 거죠. 이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단순 가담한 사람들은 그냥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차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왔을 텐데 네. 보험금 지급이 한 푼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피해도 입을 테고요. 예. 이런 게 보험 기록으로 다 남아서 추후에 보험 가입을 하는데 아마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예. 보험 사기를 혹시라도 보험금 눈먼 돈이나 어떻게든 빼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청취자가 있다면 이런 사건을 계기로 예. 보험 사기 같은 건 저지르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치밀하면 안 되는데 참 허술하긴 했네요. 네. 예, 통화 내역 이런 건 당연히 다 볼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얌체 부자들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해외에다가 자산을 좀 빼돌려 놓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 정보가 교류가 되면서 좀 많이 발견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간
이런 소식이 참 씁쓸하긴 한데 네. 해외에 은닉해놓은 재산들 네. 다 발각될 것 같습니다. 어설펐나 한국- 보군요. 네. 예. 한국과 미국이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고요. 네. 국회 비준 절차는 남아 있는데 빠르면 9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미국인의 계좌 중에 5만 달러가 넘는 금융 계좌는 미국 국세청에 모두 통보가 되고 네. 반대로 미국에서 연간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는 그런 금융 계좌는 한국 국세청으로 모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해외에 놔뒀으면은 이게 세금이 안 물릴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네. 큰 오판을 하게 되는 셈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이런 과세권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데요. 네. 네, 미국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183일, 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다면 이거는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 이렇게 무슨 골프 선수 같은 경우 뭐 해외에서 활동도 하는데 반은 한국에 있고 네. 반은 미국에 있고 이런 경우에 예. 거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뭐 떨릴 일이 없습니다. 최 기자는 어떠세요? 저도 뭐 전혀 그러시군요. 근데 국세청이 보통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자진납세해라, 신고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딱 요건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은 아닌데요. 네. 지금 국세청은 자진 신고를 지금 이달 말까지 받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네. 해외에 예금 잔고가 10억 원 이상 있는 경우에 자진 신고를 이달 말까지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면 네. 미신고 과태료 10%, 미소명 과태료 10%에서 20%의 오.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국세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일이긴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예, 신고 잘해야겠죠. 이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 50억 이상의 이 고액 계좌인 경우에 네. 이런 그 소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를 정보를 알고 있다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세파라치라고 하죠. 네. 포상금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도는 50억 원입니다. 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뭐 좀 불법적인 활동을 했던 기업이 해외에 이 계좌를 숨겨놨던 것을 네. 정당자가 이렇게 알고 네. 이 불법 사실을 만약에 국세청에 통보를 한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네. 지금 뭐 금융사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알면 안 당하는데 금융교육이 잘 안 돼 있으면 당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규교육 12년 동안 받는 금융교육 시간은 10시간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정말 금융문맹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선물이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지난 6일부터 열렸습니다.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같은 공간 속에.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상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입니다. 서혜진 주무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 제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가는 그런 보증금 반환에 관한 상담이 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빌라에 관해서는 상담이 들어오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은 이제 아파트 전세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빌라나 뭐 다가구 다세대로의 그 이사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빌라로 이사 갔을 때 이제 가장 문제는 건축 구조상 아파트에 비해서 단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하자 수선 문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깡통 빌라 피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깡통 빌라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자가 들어갈 때 그 기존의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를 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깡통 주택이다, 깡통 빌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기존의 근저당 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세의 80%, 90%로 전세로 들어갔을 때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깡통 주택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면 근저당과 합한 금액이 이미 시세를 넘었기 때문에 다음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자 할 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서 이 집에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고 나의 보증금과 합한 금액이 시세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약자가 스스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상담 현장이었습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zero. 6월엔 이자가 제로. 아반떼,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6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선수율 20% 이상.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생생포커스 오늘의 인터뷰는요. 금융문맹 탈출을 위한 금융교육이 시급하다가 주제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글을 못 읽으면은 문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은 금융문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열 엄청나잖아요. 근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교육열인데도 우리나라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은요. 터무니없을 만큼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죠.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저도 자라보니까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은 어려서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교육과 금융교육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내셨던 분이죠. 김종창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장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이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란 어떤 단체인가요? 그 외환위기 극복 직후에 그 카드 대란이 있었죠. 네. 그때 카드를 남발해가지고 청년 그 신용 불량자가 급증할 때입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우기 위해서 각 금융협회들과 같이 해서 그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가지고 네. 그야말로 건전하고 올바른 그런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회장님은 몇 번째 회장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규성 장관님이 했고 진영 장관이 하셨고 뭐 쭉 이렇게 해서 5번째 회장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예. 이 금융감독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엄한 이미지가 있어요. 다 규제 당국이고 그러니까. 근데 청소년 금융교육이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러셔야지 되는데 관심이 원래 좀 많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그 감독원장 임기 3년을 마치고 네. 나오면서 기자들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네. 제가 그랬습니다. 나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서 금융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그때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그 미래, 네. 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소득이 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할 사람보다는 그 일하는 사람한테 얹혀 사는 사람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결국 네네. 그 고령 인구가 많게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잘못하면은 생존 자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은 이 어떤 그 편리 뭐 편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네.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준비된 자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학교 때 금융교육을 받아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정말 예. 무슨 특강 정도로 잠깐 하고 지나간 정도였는데 지금도 예.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그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좋아하죠, 돈을. 교육은 아니 뭐 돈은 누구나 좋아하죠. 네.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규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시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3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그 교과 과목에도 일반 학교의 경우에 경제 과목에 제일 마지막에 금융 챕터가 하나 있어요. 네. 있는데 거의 그까지 못 갑니다. 그렇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이 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우리 협의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고교생 10명 중에 7명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 첫 발을 디뎌야 될 이 청소년들이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채 나가버리면은 정말로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융이라는 것은 일단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제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잘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이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이 있느냐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금융을 전공한 그 선생님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 실제로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같은 데서 강사 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금융회사나 뭐 감독기관에 있었거나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또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 네. 또 아니면 학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교육시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이 금융 강사 풀을 만들어서 수시로 그 적합한 분을 이렇게 학교에 내보내서 지금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 협의회 쪽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하시는 거죠. 되게 그렇습니다. 네, 되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싫어하는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1년에 한 600여 개 이렇게 나갑니다, 가기는. 그렇군요. 가기는 많이 가는데 예. 대신 이제 일관되게 막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학교 요청이 단발적으로 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공적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렇게 뭐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금융감독기관에서 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같은 데서도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금융 강사, 네. 금융 교사를 학생들한테 보내서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와 좀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이들 금융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선진국들은 예. 되게 굉장히 그 금융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전부 국가 전략 과제 하나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국가 경쟁력의 한 부분,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네. 43개 주에서는 금융교육을 교육 과정에 완벽하게 표현하고 포함하고 있고 네. 영국은 11세부터 16세는 무조건 그 의무 교육화되어 있습니다. 금융교육이.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금융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선진국의 저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나중에 현명하게 어떻게 소비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빚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채 이제 생활인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학습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금융 그러면은 다들 한때 우리 유행했던 말이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었잖아요, 회장님. 그래서 그냥 막 돈 버는 일에만 되게 급급한 것 같은데 경제교육, 금융교육이라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불리고 쓰고 할 수 있는 하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잘 버는 게 중요하긴 하죠. 예. 금융교육이 보면 우선 잘 번다. 그다음에 잘 쓴다. 쓰는 거는 꼭 수입 내 지출을 한다라든가. 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쓴다라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이걸 또 돈을 잘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으고 불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모으고 불리고 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기법이 필요하다고. 이거 제대로 모르면은 제대로 불릴 수가 없죠. 네. 항상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는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돈도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같은 보이스 피싱이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잘 모르면은 그냥 가만한 자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그 이웃과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돈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금융교육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말, 철학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냥 돈이 계속해서 나오는 돈자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빨리 좀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청소년 어린이 금융교육에 앞으로도 좀 애써주시고요. 저도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내셨던 김종창 청소년 금융교육협의 회장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되는 IT 뉴스들을 꼽아 살펴보는 시간이죠. 스마트 IT 뉴스 시간. 오늘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저희랑 연결을 많이 하시는군요. 어제도 했죠, 기자가. 예, 모바일 결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남혜연 기자가 해주실 얘기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으면 바랬던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구글과 다행이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가 있었고 이번엔 애플이 가졌잖아요. 예, 맞아요. WWDC라고요. 예. 세계 개발자 대회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새벽에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IT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애플 발표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요. 네. 예,
저도 예전에는 새벽에 보고 그랬어요. 근데 체력이 안 되고 못 봤는데 남현 기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보셨어요? 예, 새벽에 봤습니다. 못 잤죠. 그랬군요. 그 오프닝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던데. 예, 그 화려하거나 그 즐겁게, 시각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본 발표보다 오프닝 영상이 조금 더 재미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화 버드맨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저도 못 봤어요. 그 카메라 네. 워킹을 따갔다고 하는데요. 예. 그 보면은 팀쿡 CEO, 팀쿡 최고 경영자를 패러디한 그 사람들이 또 무리로 나오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모습을 담았는데, 그 버드맨 영화가 주제가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진 슈퍼 히어로의 진짜 모습, 그 무대 이면의 모습 등을 공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애플이 발표 전에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은 발표 앞에 임원진들이 나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대를 만드는 거, 그 애플 상품을 만드는 거는 개발자들이니까요. 진짜 영웅은 이 개발자들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제품들은 뭐 아이폰이라던가 뭐 맥이라던가 아이패드라던가 하는 하드웨어 제품인데 네. 실제 그 제품들을 돌게 하는 거, 그 원천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숨어있는 이 영웅은 뭐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게 좀 재미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네네. 팀쿡을 뭐 그러면 비슷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 뭐 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화면이 되게 많았는데 그 팀쿡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팀쿡이랑 똑같이 코스프레한 사람 여러 명이 동시에 타고 있다거나 네. 네, 버드맨도 실제로 사람이 불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네. 예, 뭐 엔젤 투자자 역을 맡은 사람이 천사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너의 역할이 뭐냐라는 말에 나 돈 되게 많은 사람 뭐 진짜 부자 역할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정말 재치가 넘쳐나는 오프닝이었네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또 이제 본식에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번에 것들이 있었나요? 길었어요. 네. 한 2시간이 넘게 했는데, 그 일단 맥 컴퓨터,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의 맥 OS X 운영체제죠. 그 새 버전이 나왔어요. El Capitan이라고 이 새 예. 버전이 나왔고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새 운영체제 iOS 9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애플워치 운영체제가 한 번 더 바뀌었고, 예. 애플페이와 애플 뮤직 같은 것들,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플 뮤직에 대한 기사는 좀 읽었는데, 네네. 그 앞서서 나온 맥 OS X의 새 버전? 네네네. 그 엘 캐피텐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생소하죠. 예. 그 혹시 만화 루니툰이라는 만화 혹시 보셨나요? 예, 그건 잘 알아요. 예. 그렇죠. 버니벅스 네. 나왔던 그 만화의 뒤에 보면은 가끔 큰 암석이 솟아 있잖아요, 배경에. 아, 그렇죠. 거기서 떨어지기도 예. 하고. 예. 그렇죠. 그게 엘캐피탄이거든요. 엘캡이라고 부르는. 그렇군요. 이 엘캡이 어디냐면 요세미티라고 그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가장 유명한 암석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보면 이 엘캐피탄 전에 나왔던 그 OSX의 운영체제 이름이 요세미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 요세미티에 있는 기능들을 일부 업그레이드하거나 좀 고쳐서 더 다듬어 간다는 의미에서 이 엘캡을 가져오지 않았는가라는 추측들을 좀 많이 하고요. 예. 요세미티 자체도 애플 본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연관성을 좀 가지고 가는 걸로 보입니다. 재치 있네요, 정말. 장면도. 예. 근데 이 엘 캐피텐의 그럼 어떤 기능이 좋아진 건가요? 전반적으로 요세미티보다 좀 더 안정화에 초점을 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맥보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그렇죠. 그 사용자 경험을 맥에도 좀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나 싶은 게요. 예컨대 우리 이메일 같은 거 보다가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서 삭제를 하거나 뭐 즐겨찾기를 하거나 하는 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노트북에 있는 터치패드, 트랙패드에 넣었어요. 이렇게 메일 같은 거 앱을 보면서 넘기게 할 수 있고 또 네. 핀사이트라고 해서 그 웹페이지에 추가한 기능인데요. 보던 웹페이지를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조그만 핀으로 밑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네. 거 보다가 필요할 때 바로 불러올 수 있게 새로운 창을 열지 않고도 네. 그걸 열어도 그대로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되니까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떤 기능들이 좋아지나요?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맥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따라갔잖아요. 모바일을. 그렇죠. 이 모바일은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아이패드 같은 경우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단말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쓰기 편한 경험이
콘텐츠를 만드는, 생산하는 도구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도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아이패드 화면 분할이 들어가거든요. 멀티태스킹.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재밌는 건 아이패드 2에도 새 OS가 지원이 되는데요. 아이패드 2가 2011년에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초장수 단말기가 되는 거죠. 초장수 단말기. 네. 저에게도 있습니다. 패드라고 농담으로 부르기도 하고 네. SNS에서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단말기, 초장수 단말기를 갖고 있더라도 새 OS를 업그레이드 받으면은 이런 네네. 화면 분할도 가능한 거겠네요. 거기서 지원하는 대부분 하드웨어적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이폰은요? 네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일단 검색 서비스랑 시리 서비스를 좀 많이 강화를 했어요. 네. 시리가 이제 말로 찾는 것들 있잖아요. 음성 비서 서비스가 네. 그 시리인데요. 이 반응 속도나 정확도 같은 게 애플 측 발표에 따르면 40%가량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40%? 그러면은 네, 또 엉뚱한 대답 네. 안 할래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찾아줘인데 네. 앞으로는 뭐 앞으로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나한테 알려줘라는 미래에 대한 명령 같은 것들까지 네. 뭐 기능이 좀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와 관련돼서도 뭐가 네네. 좀 달라지는 게 있던데요? 그 뉴스 앱 예전에 뭐 전자책 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뉴스를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그 내장 앱이 들어가요. 아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이 들어가는 게 뉴스 앱이고요. 네. 예. 이미 타임이나 뭐 뉴욕타임즈, 뭐 이코노미스트 같이 유명한 매체들이 거기에 들어가겠다 합의가 된 상태고요. 네. 그 보는 사람들이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그 단말기 화면 크기에 최적화해서 가장 보기 편하게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이게 페이스북이 발표했던 인스턴트 아티클이랑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뉴스 만드는 매체들은 이제 포털 네네. 말고 또 애플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종속 콘텐츠가 종속이 되는 예. 플랫폼이 넓어진다는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종속되는 네.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플랫폼이 외신도 제일 그렇고요. 중요하다는 다시 교훈을 얻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애플워치 이것도 새로운 OS가 나왔다고 하죠? 6개월 만에 새 OS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좀 예. 빠르게 그 전에 나왔던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그 차이를 좀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워치킷을 공개했다는 건데 네. 이 워치킷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 개발자들이 애플워치에 들어간 앱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열어진 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전에 안 됐었어요. 저희 예. 어제 발표했던 그 방송에 나갔던 유재석 기자가 저희 사무실에서 애플워치를 직접 쓰고 있거든요. 얼리 어답터군요. 예. 예, 얼리어답터입니다. 네. 네. 그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외부 앱 있잖아요. 애플이 네. 직접 만들지 않은 것들, 뭐 메시지 앱 같은 것들이 좀 속도가 느리고 이 워치 안에서 메시지가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답을 보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워치 안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그걸 못하게 막아놨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번에 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장 앱처럼 좀 더 속도나 성능 개선이 워치 앱에서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들을 좀 합니다. 이것도 획기적인 것 같네요. 애플은 좀 네네. 이렇게 폐쇄적이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걸 개방을 한다는 그런 이번에 의미도 큰 것 같아요. 느끼는 그 개발 도구들에서 일반적으로는 메시지가 개방이거든요. 개방.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 WWDC 개발자 회의 볼 때마다 스티브 잡스가 엄청나게 그 예. 짜여진 이 예.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고 마지막에 One More Thing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항상 막 이렇게 초집중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게 바로 애플 뮤직이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신기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스트리밍 뮤직 서비스거든요. 네. 이미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서비스들이, 물론 스포티파이처럼 유명한 서비스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30분이나 공을 들여서 이번에 좀 설명을 했어요. 뭐 네. 팀쿡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그 비츠를 인수했잖아요. 다크들의. 그 임원 중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지미 아이유빈이라고 있거든요. 네. 직접 몰라서 이 애플뮤직이 음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그런 좀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네. 뭐 에디큐 부사장 같은 경우에 나와서 뭐 춤도 추고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애플뮤직에서 가장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가격 부분이 아닌가.
얼마예요? 생각이 듭니다. 월 9.99달러인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듣는다고 쳤을 때 네. 6명 기준이면 6배의 단말기겠죠. 14.99달러로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당 평균값이 3,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CD나 테이프 같은 거 사서 들을 때 그 정도 가격을 갖고 사면 예. 혼자 듣지는 않았잖아요. 같이 그렇죠. 들었잖아요, 가족끼리. 예. 그걸 생각한다면 음원 저작권자나 혹은 개인들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이 글로벌 스파 브랜드, 보통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빨리 입고 버리는 식의 그런 패션을 얘기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라라는 곳이 있는데 각국에서 팔리는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곳으로 나왔대요. 뭐 봉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잠시 후 3부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